어떤 부분들을 주력할 거냐면 당연히 일자리입니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정책 1호가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추경을 해가지고 돈을 11조 원 갖다가 푼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습니까? 풀어가지고 공무원들 수를 아무리 늘려봤자 그거는 뭐밖에 안 된다? 그건 알바밖에 안 되는 거야. 알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쵸? 네네. 거기서 민간인들이 투자가 돼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해야 일자리가 계속 창출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들 뽑아서 공무원 인건비 주려고 그거를 갖다가 해본들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SOC 사업 깔아주고 도로 깔아주고 어떻습니까? 항만 깔아주고 해주면 거기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유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자리 창출이 되죠? 네. 그 효과가 가장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디다?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송환진 여기가 지금 전라북도 도지사가 뭐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회 간접 자본과 용지 매립에 마무리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인프라. 도로 깔아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매립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공항 신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주면 민간인들은 알아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백날 여기서 민간인 투자해라 해놓고 정부에서 도로도 안 깔아주고 민간인들한테 가서 하라고 민간인들 하겠습니까? 그 바다에다가 건물 짓겠어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딱 진두주의 해서 어떻게 하면 도로 깔아주고 매립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기업이 유치가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원이 필요하죠? 네. 자,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제가 얘기했어요. 특별 예산을 편성을 해서 1년에 1조 원씩 조달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냐. 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1년에 59,000명 창출된다 그랬죠? 네. 59,000명. 자, 5년이면은요 6, 5, 30이에요. 30만 명. 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족들 새끼를 어떻습니까? 거기서 또 와가지고 또 새끼 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50만 시작하겠지. 거기서 또 새끼 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춘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젊은 사람 들어가니까 새끼 까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하남 있죠? 네. 하남이라든지 김포 있죠? 네. 김포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새끼 까니까 인구 늘어나는 거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네. 젊은 사람들 들어가는데 부부가 같이 들어가거나 맞죠? 네.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새끼 까고 그러면은 인구 7, 80만 명 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인구 계획을 7, 80만 명 정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7, 80만 명에 대한 인구 효과는 얼마 정도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안이라고 하는 인구가 6만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6만이 안 되는데 인구가 7, 80만 명이라는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부안이 어떻습니까? 개발이 많이 될까 안 될까요? 직접적인 효과가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가 그 외곽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용지 말고 외곽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외곽이 어디냐면 부안이란 말이에요. 부안, 군산, 김제죠. 그쵸? 네. 그럼 부안, 김제인데 부안이 아직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안이 어떤 새만금하고 가까우면서 어떻습니까? 밀접지역의 주거지역들, 상업지역들은 거의 초토화된다고 가셔야 돼요. 응? 주거지역. 왜냐면 거기는 변산반도가 해안 국립공원 있죠? 네. 국립공원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사실 면적이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 유입이 되면 부안은 초토화가 된다. 이렇게 인구 이 유발 효과로 그런 문제 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산 유발 효과까지 발생하면은 인구에 대한 인구 유입 효과는 한 70만 명 정도 이상 육박하고 그 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는 1년에 42조 원. 여러분들 42조 원 정도 발생을 하면은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률이 지금 2.55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지금 현재 이게 새만금이 개발되면은 어떻게 되냐? 0.89% 정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GDP 성장률을 8, 9% 정도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을 어디서 나온다? 새만금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산 유발 효과로 인해서 경제도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 인구 유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1호인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이바지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새만금
갖다가 어떻습니까? 많은 금액을 1년에 1조 원씩만 하면 돼요. 1조 원씩만 하면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다. 맞죠? 네. 이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 28일자 신문을 보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분들. 제가 나온 기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새만금 정책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종쪽 토론회인데 그 누구가 있었냐면 김현미 장관이 있었어요. 김현미 장관이 여기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회의 내용입니다. 네.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침 방침을 밝혔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우리나라 전체를 관할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어딥니까? 새만금을 어떻게 하겠다? 강력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누구 앞에서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온 거야.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김현미 장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가 이번에 얘기했죠? 대통령,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죠? 네. 삼각 라인이 다 어디라 있어요? 전라도 있죠? 네. 왜 그렇게 깔았냐? 밀기 쉽잖아요. 새만금 밀기 쉽잖아요. 그 만약에 중간에 한 명 경상도 출신 갖다 집어넣어봐. 뻐그럭거리죠? 네. 왜냐면 아무래도 왜 경상도를 왜 외면하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사타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인으로 한 라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 딱 지시하면 탁탁탁 지나갈 수 있게끔. 지금 왜 정권 초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 초에. 그래 정권 초에 이거를 가야 쭉 밀고 가야 어느 정도 밀어놔야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 경상도 출신도 충청도 출신 바꿔놔도 이 의지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초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권 초에 새만금을 기선제압을 하려고 이렇게 라인을 딱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 김 장관은 27일 오후 어제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정경련 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원점에서 재판가겠다. 장애가 된다면 다 잘라버리겠다. 분들. 그동안 매립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겨뒀지만 지금부터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자, 여러분들 공공이 추진하겠다. 지금 김 장관 얘기하죠? 하는 겁니다. 김 장관은 그리고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도 추진하겠다. 올해 발표가 나오죠? 네. 홀란다고 경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새만금에서 만약에 잼버리 대회 개최가 된다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정말로 난리 나요. 여러분들 새만금 개최 된다라고 하면 이 주변 바운드리는 완전히 촉파가 된다. 잼버리 대회가 유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잼버리 대회의 어떤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잼버리 대회 유치를 통해서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 있죠? 네. 그거를 더 훨씬 더 개발을 빨리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네. 지금 이렇게 명분도 세워가고 있지만 그 SOC 사업을 내가 더 빨리 추진해야 되는 대통령의 어떤 명분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잼버리 대회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이 있는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제 과제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전북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 지금 이병국 새만금 개발총장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산업간 융복합 용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인 위치와 한중 자유무역 협정 등을 잘 활용하면 이 지역이 환항의 경제권이 거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청와대 산하기관으로 추진 체계의 일원화, 공공주도 매립,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적기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자,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전체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라며 공공과 민간 새로운 인식을 요구했다. 주변 지역의 인구가 적다는 일부 지역에 대해 누구는 그래요. 주변에 인구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인구가 적어도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왜냐면 라스베가스가 원래 사막이었어요. 네. 중요한 거는 개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리죠. 네. 맞잖아요. 네. 사람이 없던 것도 개발을 하게 돼서 사람 몰리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거지. 맞아요. 개발을 하면 사람이 몰린다니까요. 네. 맞잖아요.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한다. 이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응? 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발 안 한다? 야, 그 안에 인구가 5만, 5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 거기 하면 거기에 뭐 되겠냐? 이게 아니라
라스베가스도 사막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막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스베가스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을 개발할 의지가 중요하다는. 새만금을 개발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 된다고. 네, 맞습니다. 자, 두바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두바이 여러분들 아시죠? 네. 두바이가 어떻습니까? 그게 원래 작은 어촌에서 시작을 했어요. 작은 어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날의 두바이를 키운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평택 있죠? 네. 평택항이 어떻습니까? 작은 어촌에 불과했어요. 지금 무역항이 돼가지고 평택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되는데 일조했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개발을 역사를 써 내려가느냐. 이것처럼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번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력하지 않다? 강력하다.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강력하고 거기에 또 명분이 되는 게 일자 상출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새만금을 밀어붙이기에 명분이 쓴다. 그리고 대통령 오는 과정 속에서 또 명분이 되는 게 각 정당들 있죠? 네. 정당들이 새만금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끌어내기도 국회의원도 끌어내기도 쉽다는 얘기죠.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면 되고 네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할 거고 네가 대통령 되면 안 하게 할 거다. 이거는 그 정당은 나중에 사라져야 되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왜냐면 서로 각 정당들이 새만금을 개발할 의지들이 지금 다 있고 당연히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충분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새만금을 개발할 의지만 잘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국회의원도 설득을 해가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엔 돈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네. 결국에는 돈을 끄집어내려면 국회의원 설득을 해야 돼요. 네. 국회의원 잘 설득을 해서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정부가 앞장서서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새만금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전에 그랬어요. 강북 개발되고 그 다음에 강남 개발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에 좀 제발 투자하세요. 강남에 좀 제발 투자하세요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투자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앞에 그림을 보여줘도 안 한다 이거예요. 제발 새만금 투자하세요라고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뀐다고요. 여러분 네. 새만금 진짜로. 네. 새만금 바뀌니까 정말로 해도 전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라면 새만금 쪽에 여러분들 땅을 고객들 묻어두면 여러분들 정말로 나쁘게 될 게 하나도 없다. 왜? 국가의 정책 희망이죠. 정책 바람이죠. 분명히 제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 지나서 그때 김 사장이 얘기한 게 맞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